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5년 강정호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강정호가 시범 경기에서 크게 부진하자 피츠버그 언론들은 강정호를 마이너에서 시작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강정호는 4월 한 달 동안 홈런을 때려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 코글란의 슬라이딩에 시즌을 마감하는 9월 18일까지 14개를 때려냅니다. 특히 7월에는 타율 3할 7푼 9리, 출루율 4할 4푼 3리, 장타율 6할 2푼 1리에 13장타를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7월에 신인이 됩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듬해 박병호가 미네소타, 김현수가 볼티모어, 이대호가 시애틀 유니폼을 입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한국, 일본, 대만, 아시아 선수들은 선배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2012년에 텍사스에 입단한 다르비슈는 선배인 마치자카의 부진 때문에 몸값이 깎인 셈이 됐습니다. 이에 다르비슈의 포스팅 비용 5,170만 달러와 6년 5,600만 달러 계약은 5년 전 마치자카의 포스팅 비용 5,111만 달러, 6년 5,200만 달러 계약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다나카는 다르비슈의 수혜를 입었는데요. 2013년은 다르비슈가 사이영상 2위, 유아쿠마가 사이영상 3위, 우에하라가 월드시리즈 마무리 투수, 류현진이 신인왕 4위에 오르는 아시아 투수 역대 최고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다나카가 포스팅에 나오게 되죠. 다나카가 더 대박이었던 건 다른 일본 야구팀들이 라쿠텐이 다나카 머니를 가지고 파티를 할 수 없도록 포스팅 상한선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나카는 포스팅 비용으로 2천만 달러밖에 쓰지 않는 양키스와 7년 1억 5,500만 달러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한편 아시아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받은 연봉을 계산해보면 다나카는 올해까지 1억 5,500만 달러, 다르비슈는 컵스 계약이 종료되면 1억 8,200만 달러, 류현진은 토론토와 맺은 4년 8천만 달러 계약이 종료되면 1억 3,400만 달러가 됩니다. 물론 다나카는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기 때문에 대형 계약을 한 번 더 맺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선수 최초의 2억 달러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신수는 1억 4,700만 달러, 이치로는 1억 6,700만 달러입니다. 안타까운 건 다저스와 8년 2,5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을 맺은 마에다인데요. 다저스에서 4년간 받은 돈이 인센티브 포함 3,500만 달러인 마에다는 미네소타에서 계속 선발 투수로 뛴다면 8년 동안 8천만 달러 정도를 받게 됩니다. 오타니는 만 25세 이전 진출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는데요. 2년만 더 참고 다나카처럼 진출했다면 계약 규모가 2억 달러에 달했을 거라는 예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고작 230만 달러를 받고 에인절스에 입단했고 다른 메이저리그 신인들과 같은 연봉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진출 후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였고 29세 시즌이 끝나면 FA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4억 4,500만 달러를 받은 알렉스 로드리게스, 2위는 2021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면 3억 4천만 달러를 받게 될 푸울스인데요. 트라웃이 현재 계약이 종료되는 2030년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5억 2,400만 달러로 A로드를 넘어섭니다. 현재 매치의 구단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A로드는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선 얼마 전 셀러리 캡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다나카와 다르비슈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둘 중에서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더 잘하고 있는 투수는 누구일까요? 먼저 일본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르비슈와 다나카는 일본에서 나란히 7시즌씩 뛰고 진출했는데요. 통산 평균 자책점이 다르비슈가 1.99, 다나카가 2.30으로 다르비슈가 더 좋습니다. 다르비슈는 퍼시픽 리그 최초로 5년 연속 1점대 평균 자책점도 달성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3년간은 다르비슈가 1.64, 다나카는 2013년 24승 무패 1.27 시즌 덕분에 1.44로 다나카가 더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르비슈의 시대 일본 야구는 극심한 투구 타저의 시대였습니다. 다르비슈가 1.44를 기록한 2011년 퍼시픽 리그의 평균 자책점은 2.95였습니다. 반면 다나카가 1.27을 기록한 2013년 퍼시픽 리그의 평균 자책점은 3.94였습니다. 이에 마지막 3년간 조정 평균 자책점은 다르비슈가 215, 다나카가 227이고 조정 FIP는 다나카가 195, 다르비슈가 176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기록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인 투수는 다나카인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다르비슈가 다나카보다 두 시즌을 더 뛴 가운데 다르비슈는 평균 자책점 3.55, 다나카는 3.7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대와 리그, 구장의 차이가 고려된 조정 평균 자책점은 다르비슈가 122, 다나카가 113으로 다르비슈가 앞서고 있습니다. FIP도 다르비슈는 3.48, 다나카는 3.88로 다르비슈가 훨씬 좋습니다. 다나카보다 2살 많은 다르비슈는 현재까지 승리 기여도 23.1을 기록함으로써 21.8인 노무를 제치고 일본 투수 1위가 됐는데요. 반면 두 시즌을 덜 뛴 다나카는 16.9입니다. 연평균은 다르비슈는 2.84, 다나카는 2.8인데요. 다르비슈가 토미존 수술을 받아 2015년 결장, 2016년 17경기 등판에 그친 반면 다나카는 수술로 인한 공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다르비슈가 6경기에서 2승 4패 5.81인 반면 다나카는 8경기에서 5승 3패 1.76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나카가 휴스턴과의 5번 대결에서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5이닝 3자책으로 평균 자책점 2.17인 반면 다르비슈는 휴스턴을 상대한 월드시리즈에서 1과 3분의 2이닝 4실점과 1과 3분의 2이닝 4자책으로 다저스 엑스맨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2017년 포스트 시즌 첫 두 경기에서 11과 3분의 1이닝 14K 2실점으로 좋았던 다르비슈는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휴스턴의 쓰레기통 전법에 당하게 됩니다. 이때 휴스턴은 교묘한 심리전을 쓰는데요. 자기들이 다르비슈의 티핑을 알고 있다고 소문을 낸 겁니다. 이에 노란한 로버츠 감독은 우리도 다르비슈의 티핑을 알고 있었으며 고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다르비슈는 7차전 홈경기에서 크게 무너지며 상대의 기만 전술에 제대로 당하게 됩니다. 이때 휴스턴의 쓰레기통 전략이 얼마나 좋았냐면 커쇼는 홈에서 휴스턴을 상대했을 때 11이닝 15K 5피안타 1실점이었지만 휴스턴 원정에서는 4와 3분의 2이닝 6실점이었습니다. 휴스턴의 기만 전술이 더 치명적이었던 건 다르비슈는 컵스에 입단한 다음 시즌에도 휴스턴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휴스턴의 정체가 알려지고 더 대단한 평가를 받게 된 건 다나카인데요. 다나카는 2017년 ALCS 때 휴스턴 홈경기에서 6이닝 2실점, 양키 스타디움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둘에게는 올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컵스 입단 후 지난 2년간 승리 기여도 3.5에 그친 다르비슈는 올해 3경기에서 2승 1패 2.12로 10승 3패를 기록 중인 컵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 경기에서 6이닝 7K 무실점과 7이닝 4K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나카는 스탠튼의 타구에 머리를 맞는 바람에 시즌을 늦게 시작했는데요. 옵트아웃을 포기함으로써 양키스와 7년 계약을 완수하게 된 다나카는 올 시즌 후 FA가 됩니다. 만약 다나카가 엄청난 가을 활약으로 올해 양키스에게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긴다면 양키스는 다나카를 붙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 맞대결한 4경기에서 다르비슈가 2승 1패 1.36, 다나카는 1승 3패 3.19를 기록했는데요. 둘은 2017년 6월 24일 양키 스타디움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맞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르비슈는 7이닝 10K 2피안타 무실점, 다나카는 8이닝 9K 3피안타 무실점이라는 최고의 투수전을 선보입니다. 특히 그전 9경기에서 2승 6패 7.71이었던 다나카는 맞대결 후 부활에 성공하게 되죠. 과연 둘이 월드시리즈에서 선발 맞대결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월드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과 가장 오래 우승하지 못했던 팀과의 대결, 그 자체만으로도 컵스와 양키스의 첫 월드시리즈 격돌이 성사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월드시리즈에서 두 팀 모두 한국 선수가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